네, 인하대학교 국토위성정보연구단 특별 세션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세션 주제는 국토관측 위성정보 로드맵에 관한 토론회고요. 저는 이번에 좌장을 맡은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의 최재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이 특별 세션이 이 다음이랑 다다음에는 이제 그 논문 발표가 있는데 이 앞부분에 지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와 과기부에서 이 위성산업 발전이랑 공공분야 위성 수요의 이 활용, 이 확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차세대 중형위성 국토관측 위성 1호랑 2호를 이제 내년 중에 지금 발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관측 위성에서 나오는 이 위성 영상 정보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수집 처리하고 이 활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이 국토관측 위성 활용을 위해서 조금 이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로드맵들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장기 로드맵 쪽에는 이 국토관측 위성 활용을 위한 모델이나 아니면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 뭐 기술 개발이나 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들이 아마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 지금 이 국토위성정보연구단을 지금 총괄하고 계신 인하대학교의 김태정 교수님께서 요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서 우선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표가 끝나시면 이 지금 패널로 참석해주신 온라인이지만 패널로 참석해주신 5분께서 곧 토론을 진행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널로 참석해주신 분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먼저 상지대학교의 이현직 교수님 참석을 해주셨고요. 아마 요 화상으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기술연구원의 신정일 박사님, 그리고 이제 국토위성 활용을 아마 총괄하게 될 국토지리정보원의 양효진 연구관님, 그리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노선준 선임연구원님, 노선준 연구원님도 지금 참석을 해주셨죠? 아까 들어와 계셨던 걸로 들어와는 계시는데 카메라를 아직 못 켜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정보기술의 구대성 이사님, 이렇게 총 5분 패널께서 아마 발표 후에 그 토론을 진행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김태정 교수님께서 이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하나 더 잠깐 말씀드릴게. 그 토론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튜브 댓글 쪽에서도 지금 질의 응답을 받고 있고 제가 지금 따로 켜놔서 저도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토론 끝나고 나서도 그쪽 창구로 활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발표 자료 화면을 공유하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발표 PPT 화면들 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국토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인하대학교 김태정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저희 과제 올해 12월이면은 종료되는 저희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어디까지 성과를 이루었는지 말씀드리고 중장기 로드맵의 필요성, 앞으로의 추진 방향, 그리고 국토위성 정보로 산출할 수 있는 그 산출물에 대한 분석 결과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 그리고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제 개요입니다.
아마 이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긴 한데요. 기존의 그 다목적 위성 시리즈와 별도의 어떤 그 활용 분야를 주 목적, 활용과 산업 발전을 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위성 시리즈인 그 차세대 중형 위성 시리즈가 새로이 개발되게 되었고, 그 차세대 중형 위성에 맨 처음 2개 발사되는 위성이 바로 국토관측 위성이 되겠습니다. 국토관측 위성 1호 및 2호는 내년에 발사 예정이며, 국토관측 위성 1, 2호는 그 펜크로매틱으로 50cm, 칼라 2m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고해상도 위성이고요. 관측폭은 12km.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일한 사양을 가진 2개의 위성이 그 같은 궤도를 돌면서 아마 스테레오 영상 촬영이랄지 또는 그 관측 주기랄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위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은 그 내년도에 발사될 국토관측 위성에서 그 수집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하고 처리, 배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과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 2008년 7월부터 시작해서 약 2년 6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제는 3가지 과제로 나눠져 있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전체 시스템이 그 수집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파트하고 활용 시스템이라고 하는 파트 2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1세부에서는 이 2 시스템을 잘 개발해서 통합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잘 설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로 그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2세부 과제는 그 그림에서 맨 위쪽에 표준 영상이라고 불리는 그 현재 항우연 기준으로 레벨 1R, 1G라고 불리는 영상이 들어오면 그것으로부터 영상 융합, 그리고 주실피 자동 매칭, 그 결과를 가지고 정밀 기하를 수립하여 레벨 2R 영상을 만들고, 레벨 2R 영상을 정사 보정해가지고 레벨 2G 영상을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레벨 2G 정밀 정사 영상을 다시 우리나라 국가 기본도인 1:5000 도엽에 맞추어서 그 분할하여 그 분할된 정밀 정사 영상 레벨 2I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레벨 2I를 생산하는 것이 이 2번째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3번째 과제 목표는 이렇게 만들어진 정밀 정사 영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기술로 도출한 것이, 활용 기술로 도출한 것이 토지 이용 분류 및 공간 객체 추출 기술, 그리고 변화 탐지 및 시계화 모니터링 기술과 그 3차원 공간 정보 추출 기술입니다. 그래서 3세부에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역시 국토지리정보원에 탑재하는 그런 과제를 맡았고, 그 다음에 국토위성 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랄지 법, 제도 쪽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과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이제 12월 다음 달이면 과제가 종료되는데요. 저희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국토위성 운영 시스템에서는 표와 같은 이제 산출물들이 주기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영상 레벨 1R, 1G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영상에 있는 기하학적인 그 오류랄지 그 지표면의 기복에 따른 오류를 제거한 레벨 2R 영상, 레벨 2G 영상, 그리고 레벨 2I 영상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본 과제를 통해서는 그 관심 지역에 대해서 아주 크게 그 모자이크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 도엽 병합 기술들, DSM, DTM 생성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 객체 추출 기술, 변화 탐지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기술에 입각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연구단이 했던 그 과업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고요. 지금 이 토론회 세션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나머지 두 세션에서 실제로 그 과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발표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중장기 로드맵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진 생각에는 지금 저희 과제에서 만들어낸 것은 이 그림에 보면은 이 기반 기술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즉, 그 국토위성 영상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성 운영 시스템이랄지 정밀 영상 생성 기술, 발표 전에 약간 타이포가 있는데 응용을 위한 그 응용 핵심 기술은 저희가 다 갖췄고 결국은 국토관측위성의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가장 핵심 요소를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활용 모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용 산출물이 구체적으로 정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핵심 기술과 핵심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세 가지 요소를 잘 아울러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진이 이번에 발표드릴 중장기 로드맵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국토관측위성 임무 달성을 위한 그 활용 모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국토관측위성 임무를 사실 이제 국토관측위성의 임무가 명시적으로 어떤 임무다라고 널리 공표된 바는 없습니다. 그 약간의 그 활용 활성화 내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모호하게 정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아마 이 로드맵과 활용 모델을 통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국토관측위성의 임무는 국토부 현업과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국토관리를 위한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임무에 앞서서 저희 과제 시작하기 전에 선행연구로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그 연구에 보면은 이렇게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활용 분야와 관련 활용 산업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거에 더해서 이것들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려면 활용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생각하는 활용 모델은 사실 활용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뭐 수학적 모델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자료 구조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모델이라는 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저희 연구진 생각에 활용 모델이라는 거는 어떠한 산출물을 언제 생산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해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쫙 묶어놓은 거를 활용 모델로 일단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 1번입니다. 정밀 정사 영상을 매일 생산해서 시스템에 등록된 유저한테 그 유저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전송해서 뭐 그 유저의 고유의 목적, 뭐 학술 연구에 맞게 활용한다라는 것도 활용 모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까지는 그 고해상도 관측위성의 경우에는 활용 모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 1번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국토관측위성처럼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위성에 있어서는 예시 1번의 활용 모델뿐만 아니고 예시 2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지금 만약에 하천 현황도를 분기별로 만들어서 국토부 하천계획과에 전용망으로 전송해서 그럼 하천계획과에서 그것을 불법 경작 감시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활용 모델이 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예시로 제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국토관측위성을 잘 활성화를 하려면 활용 산출물에 대한 어떤 그 더 자세한 정의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어떤 주기로 산출할 건지 그리고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서 그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야 국토관측위성이 활용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봤고요. 저희가 활용 모델을 이 과제에서 다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이런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로드맵에 그 활용 모델을 만드는 계획을 세워서 활용 모델들이 차근차근 만들어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 산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정밀 정사 영상만이 활용 산출물로 뭐 도출된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결국 활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업무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용 산출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 연구진들이 그 국토부의 여러 부처 및 관련 법령들을 조사해서 그것들 중에서 위성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대분류, 소분류를 좀 해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활용 산출물들을 표와 같이 조금 도출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발표 자료에 있는 표로 대신하고 그 다음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국은 이렇게 활용 모델과 활용 산출물을 정의를 하고 나면은 결국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저희 연구 과제는 올 12월에 끝나지만 여러 가지 활용 모델과 활용 산출물을 구현해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또 R&D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 과제의 성과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저희 과제에서는 이제 국토위성 정보의 수집 활용을 위한 그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향후에는 뭐 위성이 추가된다든지 또는 지리원 국토위성센터의 업무가 더 추가됐을 때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정밀 정사 영상을 만들기 위한 남북한 지역의 기준점 DB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확장해서 결국은 전 지구에 대한 자동화된 정밀 정사 영상 생성하는 그런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용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남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용 사례를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만 다음번 R&D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북한 전체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간 정보를 생산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프라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준은 이제 국토위성을 위한 운영 시스템이고 산출물은 레벨 1과 레벨 2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현재 한반도에 대해서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처리 가능한 위성 정보는 국토위성 전용이고요. 배포는 국내의 일반 사용자나 기관 사용자.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국토위성 정보를 생산 관리 배포하는 기능, 활용 인프라는 그래서 현재의 임무에 맞게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다 그 국토위성 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온프레미즈 상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들이 더 발전돼서 결국은 여러 가지 위성 정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통합된 위성 기반 공간 정보 운영 시스템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고, 산출물도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레벨 3, 레벨 4 산출물들이 생산될 수 있었으면 생산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범위도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지역에 대해서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위성의 종류도 꼭 국토위성만이 아니고 직수신이 되었건 아니면 항우연을 통해서 수집되었건 아니면 별도로 구매되었건 센터로 입력되는 모든 위성 영상이 처리되고 관리되고 그것들이 배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인프라도 굳이 이제 그 사이트에 다 어떤 연산 기능이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클라우드나 이런 쪽으로 확장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활용 기초 기술 쪽은 이제 현재는 정밀 정사 영상을 자동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남북한에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점의 DB의 가용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향후에는 결국은 분석 준비 자료 ARD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는 기하 보정과 정사 보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복사 보정, 대기 보정, 그리고
분석 준비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영상마다 유효 영역 표식을 이제 만들어서 같이 붙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 정밀정사 영상을 생성하는 범위는 전 세계에 대해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이 위성을 잘 활용을 하면은 지금 그 고정 한반도 지역의 기준점 DB는 점점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전 세계 지역에 대한 기준점 DB는 뭐 한순간에 확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위성이 이렇게 계속 궤도를 돌면서 그 지역을 찍는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기준점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그런 점진적으로 전 세계 기준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응용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객체 추출 변화 탐지, DM 생성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해당 산출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외부 서비스라기보다는 국토위성센터의 자체 활용 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 성격이 매우 조금 강합니다. 이것들을 차제에는 그 활용 모델을 수립을 하고 활용 모델별로 맞는 응용 기술로 조금 더 발전시키고 L3, L4의 산출물을 만들고 이것을 유저들에게 일반 사용자, 기관 사용자 또 이게 정부에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이 그 중장기 로드맵을 그런 필요성을 염두에 두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 로드맵의 추진 방향을 이렇게 한 그림으로 정리하자면 결국은 현재 핵심 기술은 그 활용 기초 그리고 응용이 되는 기술의 어떻게 보면 기초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활용 모델별로 활용 모델을 만들고 모델에 특화된 기술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산출물은 현재는 레벨 1, 2지만 레벨 3, 4를 포함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 범위도 한반도에서 전 세계 그리고 위성도 궁극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위성 또는 위성이 아닌 다른 종류의 영상 자료들과도 다 융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한국형 ARD 또는 뭐 ARD가 궁극적으로 그 산출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정도의 추진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그 활용 산출물들을 조금 더 분석을 했습니다. 활용 산출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활용 산출물을 정의를 먼저 간단하게 하자면 저희 생각의 활용 산출물은 그 국토위성 정보의 활용 산출물은 위성 정보로부터 정해진 처리 절차에 의해서 생산되어지는 산출물. 그래서 위성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출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처리 절차를 좀 공식화해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산출물로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결과물이 저장되고 저장 관리되고 목록화돼서 사용자가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고 그리고 검색된 결과를 사용자가 원한다면 표준화된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 가능한 결과물을 활용 산출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활용 산출물을 두 가지 레벨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레벨 3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활용 산출물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국토 위성 정보만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로 정의했습니다. 물론 뭐 기준점이랄지 뭐 대기 보정 파라미터 같은 그 보조 정보는 사용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영상들을 뭐 여러 개를 섞어서 추출할 수 있는 것을 레벨 3 활용 산출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 밑에 레벨 4는 저희가 일단은 복합 활용 산출물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이 국토위성 정보뿐만 아니고 추가적인 다른 정보들, 예컨대 수체지도 DB와 같은 추가 정보를 이용해서 융복합 처리를 거쳐서 만들 수 있는 산출물을 레벨 4 복합 산출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산출물들을 이렇게 정의한 산출물들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국토부의 여러 가지 그 업무들하고 이 산출물들을 조금 더 매핑을 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그 산출물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 생각에는 이제 레벨 3에 24종, 레벨 4에 24종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였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 산출물 종류는 뭐 앞으로 계속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그 영상 처리 프로덕트로 그 관심 영역에 대한 그 뭐 넓은 영역을 만드는 그 ROI 영상, 또 한 지역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촬영한 시계열 영상, 그리고 스테레오 영상, 그리고 음영 기복도, 그리고 이제 위성 영상은 그 밴드도 여러 개고 16비트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일반 뭐 이런 뭐 소프트웨어나 워드 프로세서 같은 데 잘 읽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8비트 실제 그 칼라 값에 맞게 변환시킨 뭐 TCI 영상 같은 것들이 새로운 레벨 3 프로덕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성 기준점이 여러 분야에서 여러 기관에서 많이 쓰이는 중요한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위성 기준점도 하나의 프로덕트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3차원 프로덕트도 DSM, DTM 뿐만 아니고 그 DSM과 DTM을 뺀 NDSM,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DM 세트, 그리고 DSM하고 정밀 정사 영상을 같이 묶어놓은 뭐 3차원 공간 정보 등등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봤고요. 지금 현재 대기 보정이 국토위성에는 아직은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 대기 보정 기술을 합쳐가지고 이제 추가하여 표면 반사율 영상, TOA 영상, 그리고 이어서 식생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출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체 추출 쪽은 저희 현재까지 과제에서는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체 추출 기술을 만들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뭐 철도 현황도, 도로 현황도 등등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만드는 그 결과물도 다 프로덕트화 시킬 수 있고, 변화 탐지도 이런 식으로 피복 변화지도, 객체 변화지도로 프로덕트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벨 4의 경우에는 이제 복합 활용 산출물로 결국은 이 레벨 3에서 만들 수 있는 이러하지 여러 가지 산출물들의 기존 DB를 더 넣어서 좀 기존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벨 3보다도 더 확장성이 큰 프로덕트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연구진이 여기 만든 거는 그거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매우 작은 포션을 여기다 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원 융복합 프로덕트로 여러 종류의 위성에 대한 위성을 합성한 정보들, 그리고 3차원 객체 모델들, 실감 정사 영상이 있을 수 있고요. 복합 객체 추출 프로덕트로는 영상에다가 여러 가지 그 벡터 레이어를 얹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과 응용을 할 수 있는 토지 이용 현황도, 지적 중첩도 등등 여러 가지 그 주제도를 넣어봤습니다. 그 변화 탐지 계열에서의 그 복합 활용 산출물로도 토지 이용 변화지도, 녹지 변화지도, 연안 해역 변화도, 도시 변화도 등등의 프로덕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세부 그 적용 분야별로 필요한 그 주제도들도 레벨 4의 복합 활용 산출물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도출된 그 활용 산출물들에 대해서 생산 단위, 신별로 생산하는 게 나은지, 도역별로 생산하는 게 나은지 등등, 그리고 생산 주기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보조 정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외부 서비스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속성을 한번 부여해 보았고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 표의 맨 마지막 칼럼입니다. 결국은 이런 속성을 가지는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 개발 항목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레벨 3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출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또 이제 레벨 3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산출물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이렇게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레벨 4에 대해서도 같은 비슷한 그 논리를 가지고 각각의 산출물에 대해서 생산 단위, 생산 주기, 보조 정보가 필요한지, 서비스가 필요한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이것을 다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할지를 이렇게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이제 마찬가지 논리로 도출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국토위성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산출물들을 한번 저희 현 시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번 도출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각 부분별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스템 부분과 활용 기초 부분과 응용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고요. 먼저 시스템과 활용 기초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생각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한반도에 대한 레벨 2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상태고요. 앞으로 한 3년 정도 해서 1단계를 지나면 전 지구에 대한 레벨 2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레벨 3, 그 활용 산출물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하는 단계 정도가 되면 어떤가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구축된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고 레벨 3 생산 체계를 갖추는 그러한 과업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이렇게 시기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활용 기초 부문 쪽에는 이제 전지구 정밀 영상 시스템을 생성하기 위한 어떤 과업들, 그리고 현재 남북한에 구축되어 있는 기준점을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 로드맵,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기 보정 요소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그 없는 부분을 빨리 보충하기 위해서 대기 보정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로드맵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단계를 마치고 2단계쯤 되면은 저희 연구진 생각에는 이제 레벨 4 서비스를 개시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앞에 표에 보여드린 24종의 레벨 4 산출물을 다 만든다기보다는 저희가 도출된 그 모델별로 검증된 활용 모델별로 레벨 4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고, 그 다음에 2단계 정도 되면은 후속 국토 관측 위성에 대한 그 설계 및 그거에 필요한 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여 큰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과제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후속 국토 위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들을 기존에 갖고 있는 시스템이랑 어떻게 잘 연계하는지를 이제 기술 로드맵에 담았고요. 그리고 레벨 4 생산 체계, 레벨 4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 인프라 개발을 역시 시스템 부분의 발전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활용 기초 부문은 아마 23년 지나서 24년쯤 되면은 이제 국토위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도 안정적으로 생산해내고 대기 보정 기술까지 이제 갖췄다면은 아마도 한국형 분석 준비 자료 생산을 위한 준비가 다 되지 않았나. 그래서 24년, 26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도 그 ARD 자료를 주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로드맵을 잡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응용 분야입니다. 응용 분야의 1단계는 레벨 3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는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활용 모델들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활용 모델에 대해서 레벨 3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복합 활용 기술, 즉 레벨 4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 레벨 4에 대한 그 활용 모델을 수립하는 것을 과업을 잡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희 표에서 소개해드린 여러 레벨 3 산출물 중에서 그 영상 처리 계열 산출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그 레벨 3 영상 처리 산출물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개발, 그리고 객체 추출 산출물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객체 추출 분야에 대한 활용 모델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활용 모델에 따른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처음 3년 정도를 쓰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레벨 4에 대한 그 복합 객체 추출의 그 산출물에 대한 활용 모델을 수립해서
그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것으로 과업을 잡아봤습니다. 변화탐지 3D 산출물도 마찬가지로 먼저 그 레벨 3 산출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용 모델을 빨리 수립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검증된 활용 모델별로 기술과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았고 2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레벨 4에 대한 활용 모델을 수립하여 그것들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식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기 보정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지 못했던 산출물인데 지금 아마 1단계에서는 앞에 활용 기초에서 대기 보정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식생 지수 산출물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그 세부별로 활용 주제도를 만들어서 활용 분야를 좀 넓히는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3번 과제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AI, 뭐 데이터댐 구축 같은 것이 현재 화두인데 국토위성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국토를 샅샅이 보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면은 이것이 어쩌면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국형 AI를 위한 그 국토위성 영상 기반의 데이터댐 구축하는 사업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잘 되면은 이제 위성과 위성 아닌 뭐 항공, 드론까지 다 포함된 이종 영상을 처리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융복합 처리 플랫폼을 이제 14번 과제로 하면 어떨까 하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의 비슷한 성격이 가진 것들을 박스로 묶어서 이 표와 같이 14개의 핵심 추진 과제들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뭐 저희 초안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연구진들끼리는 1차 검증을 거친 숫자고요. 앞으로 한 6년 동안 총 630억, 한 1년에 한 100억 정도씩 투자해서 이 국토위성의 활용을 좀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과제별로는 저희가 뭐 이 남은 과제 기간 동안에 여기 그 과제별로 좀 살을 붙여서 완전 RFP는 아니지만은 RFP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개념 설계를 마칠 생각인데요. 각 과제별로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그 과제의 그 개념 설계에 담아야겠다라고 지금 판단한 그 것들을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과제 1번 국토위성 운영 시스템의 고도화 3D 생산 체계, 2번 운영 활용 기초.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과제에 대한 그 세부 과업들은 지금 다 읽지 않고 그냥 발표 자료를 넘기면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3번, 4번에 대한 어떤 과업들, 과제 5번 한국형 ARD, 과제 6번 대기 보정, 과제 7번 L3 영상 처리 프로덕트, 과제 8번 객체 추출 산출물, 과제 9번 변화탐지 산출물, 과제 10번 3D 고도화 산출물, 과제 11번 식생지수, 과제 12번 세부 활용 주제도 관련 산출물, 그리고 과제 13 한국형 AI를 위한 데이터댐 구축, 과제 14 이종영상 융복합 처리 플랫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그 로드맵과 그것의 로드맵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제들을 목록화하여 저희가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지금 김태정 교수님께서 지금 발표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패널 분들께서 이제 의견이랑 그 해당하는 사항들 일단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참가하신 분들의 질문이나 뭐 의견 같은 것들 이렇게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먼저 아까 그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먼저 상지대학교 이현직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김태정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사실은 다른 연구를 3,000년도 동안 추진하면서도 향후 연구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이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이제 3세부의 응용 기술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 그 연구 책임자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아주 좋은 방향으로 그런 로드맵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 되니까 이제 3차년도가 돼서 처음 이게 국토위성과 관련된 응용 기술 또는 수집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연구팀들이 걱정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3차년도가 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되면서 약간의 비전이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그 위성 부분에 대한 활용 쪽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연구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나 하는 작은 바람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응용 기술을 만들면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생각을 먼저 했어요. 일단 저도 위성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보니까 실제 활용자가 필요로 한 데이터를 시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측면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용되는 활용 시의 요소 기술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저희 과제의 이 과제, 즉 시적절한 데이터는 정밀 정사 영상과 또 그거에 대한 GCP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그 기술이 어려운 부분은 좀 더 기술의 핵심 부분들을 우리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해 줌으로써 접근성을 좀 좋게 하고, 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약간의 자동화 지향 방식으로 원하는 산출물을 얻고자 하는 계획들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 기술, 즉 객체를 추출하는 기술, 변화 탐지를 하는 기술, 또 DSM, DEM을 추출하는 기술들을 선정해서 그거에 따른 기술 개발들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로는 소프트가 다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제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기술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활용 기반들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응용 기술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의 중장기 로드맵의 방향은 이런 요소 기술들을 연계해서 주로 국토부나 유관기관에 관련된 활용 모델이나 활용 서비스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요 수립된 것을 갖고 레벨 3나 레벨 4, 지금 김태정 교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레벨 3 24가지 또 레벨 4 24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방향을 저기를 하고 있고, 중장기 로드맵 차원에서 저희들은 테스트 필드 부분 요걸 갖고 지금 그 24가지 또는 48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은 지금 현재 기술의 한계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더 추진하고 연계해야 될 다음 기술들의 방향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야지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것을 산출물 DB로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위성센터의 앞으로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향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국토위성정보 전에 다목적 위성이라고 하는 컴셋 위성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여러 번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활용 기술이나 응용 기술들을 전문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팀이나 연구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항공우주과학 연구소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위성 영상을 갖다 해서 쓸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다는 만족도에 너무 몰입돼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의 위성센터는 활용을 전제로 다양한 활용 모델과 서비스 방안을 찾아가서 만드는 방법의 기술 개발들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향후 모든 응용 기술의 기본적인 총알은 공간 빅데이터라든지 AI 기술 쪽에 많은 포션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 모델이나 활용 서비스의 레벨 3나 4를 만들면서는 그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술적인 수준 역시도 맞춰갈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또는 조언들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주 교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국토위성의 활용 방안이나 서비스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산출물 DB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공간 빅데이터나 뭐 AI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국토위성들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기술연구원의 신정일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의 신정일입니다. 김태정 교수님하고 이현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본 게, 결국 중장기 로드맵이 왜 필요한가라는 거를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발사 예정인 국토위성이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션이 연속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측면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에서 제시하신 그 로드맵이 제 생각에는 현재 시점에서 제시 가능한 대부분의 방향이 거의 고르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대가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구체화하고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열린 자세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좀 필요성을 좀 느꼈고요. 짧게 뭐 좀 의견을 드리자면, 결국 이 국토위성 정보가 잘 활용이 되려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많이 우선 활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토부에 관련된 업무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많은 산출물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 산출물들이 그냥 쓰세요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떤 뭐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도적으로 국토위성 정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국토부 내부에서도 좀 활용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6년 동안 로드맵을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술하고 시스템 개발이 거의 동시에 추진이 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현재 연구단에서도 뭐 그렇게 좀 추진을 해온 경향이 조금 있긴 한데, 이 산출물들 개발하는 그 생산 기술을 개발하면서 어떤 산출물의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들이 계속 바뀌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좀 유연한 시스템을 목표로 해서 좀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정일 박사님께서 이 국토위성에 해당하는 지금 저희 분야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토부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지침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랑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 로드맵에서 생산 기술이랑 시스템 개발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스템 설계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시스템 설계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실제 이제 위성 활용 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 국토지리정보원의 양효진 연구관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의 양희지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본 연구 결과와 로드맵은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셨던 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앞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다시피 저희 센터 그리고 국토관측 위성은 공공 분야에서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그 위성 영상의 위성 영상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센터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설립이 되었고요. 당연히 저희 센터는 이제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지도라던가 공간 정보를 분석하는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저희 센터를 설립하고 또 관측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 것은 저희 국토부 그리고 공공 분야에 있어서 위성의 어떤 수요를 창출하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지도 제작이나 공간적 정보를 구축하는 영역이 아니라 활용 모델을 개발을 하고 또 활용 산출물을 다변화하는 것이 사실 저희에게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 산출물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로드맵에 좀 잘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과거에 이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 주신 내용을 듣고 느낀 생각은 그런 부분을 좀 잘 담아주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필요성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활용 모델이 왜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활용 산출물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현재 개발된 기술과 어떤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출물을 안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본 과제의 1세부나 2세부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 지향점이 굉장히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3세부의 응용 기술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미 활용 모델이 개발됐고 활용 산출물이 명확하다면 그 지향점도 분명히 명확할 거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활용 모델이나 활용 산출물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이제 이런 응용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기술 중심이 아니라 활용 모델을 고려해 주신 것 같고 또 그 활용 모델에 기여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을 정리를 잘 해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시범 적용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신정일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제도화적인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분명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의 역할이 바로 그런 활용 모델이나 산출물들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 내부에서 이것들이 정기적이고 또 주기적으로 산출되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라던가 당위성을 구축하는 부분은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잘 도출해 주신 어떤 로드맵 그리고 활용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활용 산출물 안들은 저희가 저희 부처 내에 혹은 공공 수요에 대응하는 분야에 있어서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사항이 있었었는데요. 또 마침 그 김태정 교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핵심 과제별로 담게 될 내용이 어떤 건지도 궁금했었는데 이제 RFP 수준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즉각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주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앞서 이미 이제 검토가 되셨겠지만 이제 기간이나 예산 등에 대한 좀 근거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본 이 로드맵에서 제시해주신 내용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이현직 교수님께서 이제 48종에 대한 어떤 그런 모델들에 대한 것들을 구현을 좀 해보겠다 또 시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은 또 저희 센터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 센터 고유 업무 또 활용 모델, 활용 산출물로 활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선 로드맵 관련해서는 양호진 연구관님께서 활용 모델이나 산출물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고 다변화, 구체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응용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활용 모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신정일 박사님께서 뭐 이 국토부나 지리원의 제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런 모델이나 산출물이 주기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마련해 주실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로드맵에 관한 사항으로는 뭐 아까 그 김태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기간이나 예산에 대한 좀 명확한 근거 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핵심 과제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곧 조금 더 그 패널 분들께서 뭐 답변해 주실 사항들은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묶어가지고 그때 말씀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순서로 카이아의 노선준 선임연구원님께서 해당할 의견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노선준입니다. 통화 지금 음량 괜찮으세요? 마이크를 벗어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예, 연구진 분들께서 고생하셔가지고 중장기 로드맵 잘 수립해 주셔가지고 아직 중간 단계의 성과지만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설명 들었고요. 저는 사실 저희 카이아에서는 저희 공간정보 쪽뿐만 아니라 뭐 교통이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굉장히 많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출발 자체가 조금 중장기 로드맵을 저희가 성과 내용 중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위성활용센터의 중장기 로드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해주십사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중장기 로드맵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 및 이슈가 발생을 해서 관련 기술 개발이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이라든지 논리 흐름을 보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위성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떠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돼서 현재 저희가 구축했던 시스템이라든지 관련 기술이 어떠한 한계가 발생할 것임을 예상이 되어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조금 더 보완이 되셨으면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중단기 로드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에즈이즈와 지금 투비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한 3차원 공간 정보였는데 이제 투비 부분에서는 뭐 전 세계 기준으로 3차원 공간 정보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드리면 그거에 대한 왜라는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아직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중장기 로드맵에 갖춰야 되는 그런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같이 고민해서 최종 성과를 도출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그 위원님들이나 교수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 의견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노선준 선임연구원님께서는 이제 그 로드맵의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이
이 설정한 로드맵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 당위성을 가질 수 있게 예. 외나 아니면 기술적인 필요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조금 더 좋은 로드맵이 될 것 같다라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네네. 연구기관이나 연구진분들께서 다 뽑아주실 텐데 네네.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앞단의 그 논리 네. 부분이 같이 고민을 더 아마 그 남은 시간에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예. 이제 정리를 해서 모든 분들이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산업계에 계신 분이시고요. 공간정보기술의 구대성 이사님께서 오늘 발표했었던 로드맵에 대한 의견이나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지금 이사님 갑자기 급한 일로 10분 네네네. 정도 자리를 비운다고 하셨는데 네네. 과장님 혹시 그 청중들 질문부터 네네. 먼저 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그 구대성 이사님의 의견은 일단 조금 이따 돌아오시면 지금 잠깐 급한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자리를 잠깐 비우셨다고 하니까요. 그럼 돌아오시면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지금 이 온라인으로 참가하신 분들이나 지금 유튜브 쪽에서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로드맵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나 아마 이제 앞으로 이 국토위성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계동 소장님. 제가 지금 네네네네. 네, 이계동 소장님, 음소거 해제 주시고, 네네,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범아 엔지니어링 연구소장 이계동입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연구 첫 해부터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여러 교수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김태정 교수님뿐만 아니고 이현직 교수님 이하 여러 교수님들이 정말 열심히 이끌어 주셔가지고 오늘 이런 그런 자리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좀 같이 연구한 연구원으로서 굉장히 좀 기쁘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연구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위성이 이제 발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노력해서 했던 연구 성과물들이 실제로 이렇게 그 국토위성 그 실제 자료에서 활용하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내년에 이제 국토위성이 발사한다고 하니까 그때 성공하게 되면은 조금 그런 고도화 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합심해서 이제 좋은 성과물들을 좀 저희가 좋은 성과물들을 내서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실제 이 국토위성 데이터에 활용을 안 했다 적용을 안 했다 보니까 많은 변수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또 뭐 오류들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연구해서 수정 보완한다고 하면은 진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퀄리티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후속 과제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연구가 추진이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제 소망이 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지금 아직 그 위성이 이제 실제 발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그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다. 아직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네, 실제로 받아보고 운영하면서 예, 그 보안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아직 그것들이 실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사항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그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올라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예, 계속 그 데이터 받고 이제 처리하면서 문제점들 계속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관련해서 예, 말씀해 주실 사항들 있으시면 예, 패널 분들이랑 예, 김세종 교수님 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성 이사님 토론 이제 참여하시는데 구대성 이사님 산업계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네. 저희도 지금 이제 이 사업, 이제 이 연구에 참여를 해서 이제 해당하는 기술들이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계속 같이 연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항상 하면서 이제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영상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위성이라는 정보를 사실은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이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위성 영상을 하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래서 외국의 어떤 기술 개발 상태를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을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위성에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픈소스 기반화해서 어떤 오픈소스 상에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영상을, 위성 영상 등을 특히 해석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위성이 올라가서 이제 국토에 대한 영상이 계속해서 촬영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지금 이제 어떤 자동화 연구라든가 어떤 객체를 나누거나 분리하거나 어떤 그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초 연구를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더 발전해야 될 거고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제가 보기에 뭐 해외 오픈소스 기반에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AI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반들의 역량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영상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 오픈화시키고, 그래서 그 오픈되어 있는 자료를 많은 학계나 학생들이나 어느 업계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저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데이터를 하는 사업, 업체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은 좀 관대 업체, 이렇게 관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수시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연구로밖에 지금 연구나 사업으로밖에 못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자동화 기술 업체들이 많이 확보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기반을 만약에 마련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업체 간의 어떤 교류도 뭐 많이 발전을 할 거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기술이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다음 연구에서도 그런 어떤 자동화된 기술들을 더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마무리되는 연구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오픈시켜서 사용하게 해줄 거냐, 데이터를 한 군데다 계속해서 모아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보안적인 이유든 뭐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해서 만들고 손쉽게 접근하고, 여기에 나오는 기본 원시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중간 데이터, 활용 데이터, 이 모든 데이터들을 좀 보다 손쉽게 그냥 뭐 오픈 데이터 어디다 올려놨습니다 찾아가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다 손쉽게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가서 활용하고, 그 데이터를 그냥 그 또 업체 가는 게 아니라 가져간 만큼 다시 시스템에도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네, 예, 목소리. 구대성 이사님께서 뭐 기술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도 이제 또 중요하지만, 이 이제 실제 데이터들이나 나중에 되면 산출물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업체나 산업계나 연구기관들한테 오픈을 해서 이것들이 조금 더 이제 시너지가 나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활용성들이 극대화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결국에 보안이나 플랫폼 쪽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배포할지 뭐 이런 얘기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계동 박사님께서 지금 위성이 아직 지금 올라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국에 이제 또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또 보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랑 관련해서 패널분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 연구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나 또 거기에 예속돼 있는 분들이 중장기 토론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철수 교수님 저희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 관심을 갖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아서, 혹시 예철수 교수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오늘 그 중장기 토론회 보신 거 갖고 한두 마디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예철수 교수님 지금 혹시 의견이나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지금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네, 제가 안녕하세요. 각 세션마다 좀 모니터링을 지금 하면서 이렇게 쭉 들어서 봤습니다. 오늘 패널분들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그리고 여러 의견들 이렇게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차세대 이제 중형 위성 관련된 부분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이 위성 활용 쪽에 어떻게 보면 로드맵과 그 다음에 전략,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시했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다른 유형의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경우에도 이게 좋은 그 하나의 이제 시사점이 좀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 이제 관련된 그 다양한 활용 쪽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또 우리 학회를 또 중심으로 해서 많이 관심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들을 또 의견을 또 반영해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활성화된다면,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포럼과 이번에 토론회와 이제 기술 발표가 되는데, 이번 학회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좀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 가면 아마 보다 구체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수렴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이 위성 개발뿐만 아니라 활용 분야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철수 교수님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저희 연구에 꼭 같이 동참하셔서 다양한 활용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듭니다. 사실은 활용 쪽이나 응용 쪽에는 연구자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렇게 연구를 꾸리다 보면 다 극우의 극악인 형태가 많이 있고, 사실은 예철수 교수님도 저희랑 옛날에 그 항공우주과학연구소 관련된 연구, 활용 연구에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런 분들이 다 확산돼서 우리가 위성 관련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이런 연구가 좀 기여되고, 또 예 교수님도 관심을 갖고 동참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철수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노선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지금 이 국토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 이것들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은 뭐 활용 방안,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조금 모을 수 있는 지속적인 예, 협의체나 아니면 이런 논의 창구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들 의견이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피드백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예,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예, 체계나 예, 이런 예, 절차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예, 패널분들 예, 더 말씀해주실 의견들이 있으신지? 아까 그 양효진 연구관께서 말씀하셨던 그 48종 우리 레벨 3나 4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만들어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남한 지역에 2개의 데이터셋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 지역하고 농촌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대상 지역에 대해서 지금 김태정 교수님이 얘기했던 레벨 3 24개하고 레벨 4 24개 중에서 그 데이터셋 내에서 구현 가능한 부분들을 만들어 보면서 거기에 필요로 한 기술들이나 또는 지금 현재 구현된 시스템의 한계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양효진 연구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을 만들면서 혹시 나중에 그런 거에 관련돼서 위성센터랑 직접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아까 뭐 노선준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당위성도 만들고 관련 기술도 조금 분석해보는 하나의 기회를 좀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저는 뭐 기본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린 건데요. 지금 이 현재 저희 이 토론장에 뭐 연구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이제 산업체도 좀 계시고요. 또 이제 저희 이 토론이 또 유튜브에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도 되지만 또 이제 녹화로도 계속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은 결국은 국토위성이 발사되는 한 내년 정도 즈음에서 특히 이제 위성 영상의 활용 쪽에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뭐 파라다임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 연속성을 가지는 국토관측 위성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연구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그 활용 모델들이 이렇게 다져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유지되는 한 계속 진행되는 그 과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연구자들도 지금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산업계에서도 이런 걸 통해서 이 분야가 분명히 더 활성화될 것이니까 같이 좀 뜻을 동참하셔가지고 뭐 이쪽 분야가 좀 발전될 수 있게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지금 학생분들은 뭐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위성 활용 쪽도 우리나라가 다른 뭐 IT 분야 못지않게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고 저는 틀림없이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희 연구진들이랑 2년 반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들이 없으시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보는 데서 세트레가의 신동석 박사님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그 신동석 박사님 그 여러 가지 이런 위성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데 경험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나 앞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짧게 좀 한 말씀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안 되나요? 저는 모니터링 요원이라 가지고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 예, 양효진 연구관님 예, 말씀하시고 있는 거. 일단 유현숙 교수님 저희한테 협의 많이 해주시면 저희 적극적으로 같이 좀 활용 모델 개발하는 쪽으로 좀 논의를 하실 수 있고요. 아까 산업체 쪽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소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이제 위성 발사가 늦춰지다 보니까 이제 본 연구가 이제 종료되기 전에 초기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까지 테스트가 되기를 좀 기대했었는데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워졌고 그러나 이제 다행히 또 저희 그 이제 러시아 쪽에서 저희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비파기에 검사는 종료가 됐다고 저희 들었고요. 아마 기대하건대 내년 3월에 꼭 이렇게 발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또 그때까지 이렇게 참여해주신 2년 반 동안 오랜 그런 노력으로 만들어주신 성과물이니까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저희도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게 반영이 돼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또 그 이제 좀 어떤 위성 영상을 활용하는 분야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산업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진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항우연에서 발사해서 활용해 왔었던 국내 위성들, 실용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한계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저희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부터는 공공 수요 그리고 공공의 활용 공공뿐만 아니라 더 이제 큰 이제 방향성을 보고 좀 활용이 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제 쏘아 올려지는 위성이고 또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포라던가 또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에서도 저희 쪽에 많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좀 반영해서 좀 더 접근성을 높이고 또 진입 장벽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연구관님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그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저는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는 것들이 어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걸 기계로 이제 바꾸는 작업들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을 줄여가는 작업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요번에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지만 처음에 초창기 모델과 한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고도화되면서 그 모듈들이 계속해서 이제 단련이 되면서 계속해서 능력이 이제 좋아지고 프로그램들이 좋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그 처음에 한 번 연구가 아니라 좀 계속된 연구나 고도화된 연구, 그다음에 이론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 연구 이런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거 진행이 되고 반대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또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조금 더 계산해 갖고 또 사람이 하는 건 어떤 용역적으로 해야 되는 데이터 구축하는 업무들은 또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호 좀 돼야 되는데 항상 이제 이런 것 그 진행된 상황들을 보면 연구를 한두 번 하고 나면 조금 더 고도화되거나 연구진에 의해서 조금 더 깊게 더 다루어져야 될 내용들이 그냥 조용히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위성 분야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더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해상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밴드가 다양화되면 다양해질수록 거기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들은 계속해서 오픈소스 진영이나 하여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깃허브나 이런 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어떤 전문 어떤 그 각 학교마다의 그런 어떤 연구진들을 통해서 고도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사실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위성 이제 뭐 내년 내후년이라도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좀 그런 용역도 분명히 사실은 중요하지만 좀 일부 연구를 계속해서 하면서 산학연이 계속해서 조금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도 조금 더 중요치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예, 혹시 예, 패널 분들 중에 뭐 예, 끝으로 뭐 간단하게 또 아직 못하신 말씀 있으면은 예, 그거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추가적으로 좀 네. 한 말씀 네.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이런 비슷한 토론회를 솔직히 지난주에 산림청 토론회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느낀 점이
아직 뭐 차세대 중형위성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각 부처의 지금 입장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김태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드맵에도 보면은 나중에는 뭐 다양한 자료나 위성 자료들이 다 융복합돼서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발사될 뭐 그 농림위성이나 뭐 이런 쪽들하고도 좀 이렇게 자료의 호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혹시 의견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쨌든 지금 이 국토위성이 이제 발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위성 영상 분야라던가 이제 합쳐서 공간 정보 분야에서 국가나 이 산학연 쪽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로드맵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꾸리는 것이 아무래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때 잘 진행이 되면 이 위성 활용이랑 이 위성 영상 서비스 분야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해주신 패널분들이랑 지금 연구단 총괄해주시고 계신 김철정 교수님 그리고 지금 참가해주신 분들도 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다 매진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저희 위성 발사된 이후에도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제 산출물들 나오고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서요. 이번 그 토론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더 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하면 저희 학회 지금 온라인 Q&A 게시판 뭐 이런 쪽이나 다른 쪽으로 한번 또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이랑 발표해 주신 김태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